자, 멀티 에이전트는 한번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고, 우리 주간 모의고사 때도 나왔으니까 넘어가고, AI 에이전트 보안, 이거를 좀 볼게요. 네. 이게 제가 만든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최근에 금융보안원에서 AI 에이전트가 핫할 것 같은 거죠. 네. 예컨대 이제 나중에 가면 얘가 뭐 자금이체도 하고, 어디 가서 뭐 결제도 지가 하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이게 보안 위협 없을까? 거기에 관련된 보고서를 낸 거고, 제가 이번 주에 이거를 이제 문제로 좀 출제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AI 에이전트 그리고 기존 AI 시스템과의 차이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 좀 들어가 있는 거고, 차이점은 기존의 AI는 정보를 제공하여 사람의 판단에 결정을 지원한다. 그래서 예컨대 GPT한테 나 지금 부동산 하나 구매하려고 하는데 뭐 주식 뭘 매수하려고 하는데 걔 주가 오를까? 이런 것들. 네, 사람의 판단에 결정을 지원합니다. 네. 그런데 이 AI 에이전트가 하는 애는 외부 도구를 사용해서 MCP 같은 애들이죠.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는 거예요. 투자를 직접 할 수도 있고, 결제 금액을 정산할 수도 있고, 입출금을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다 보니까 명확하게 우리가 기존에 쓰던 LMM보다 위험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보안 측면에서 특히 그렇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이 주요 보안 위협 딱 두 가지를 여기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적 의사결정에 수반되는 위험, 이거 하나가 있고요. 독립적. 왜 독립적일까? 아, 얘가 지가 알아서 결정해가지고, 뭐 주식도 사고, 결제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가 독립적 의사결정에 수반되는 요것 때문에 생기는 위험이 하나가 있고요. 요게 이제 AI 에이전트 하이제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두 번째는 공격 표면 증가, ASM에 따른 이제 도구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두 가지 위험이 AI 에이전트의 보안 위협이라고 이제 여기 이 보고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에이전트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조작되거나 거짓된 정보를 참조해서 의도치 않은 행위를 유도하는 공격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얘가 자율적으로 수행을 하는 건데 수행을 하는 과정에 이 해커의 의도적인 지시사항들 이런 것들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모델은 여전히 사용자의 작업을 완료 수행한다. 그럼 사용자는 이게 털렸는지 안 털렸는지도 모르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교묘하게 껴 넣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보면 AI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와 외부 데이터에 숨겨진 공격자의 악의적인 지시를 구분하지 못할 경우에 이걸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외부 데이터를 참조하는 과정에서 이 악의적인 지시도 같이 이제 딸려오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AI 에이전트 하이제킹. 요거 1교시형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예, AI 에이전트 하이제킹. 두 번째는 이제 도구 위험이라고 하는데요. 에이전트에 연동되는 도구의 수와 종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예컨대 이제 기존의 AI 시스템이 이제 하나밖에 없었는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인 거죠. 이런 프롬프트나 외부 데이터, 뭐 라그, 뭐 이런 부분들 많으니까 이게 증가함에 따라서 공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이죠. 네, 여기도 보면은 예를 들어 에이전트가 참조하는 도구 설명에 조작된 내용을 끼워 넣어서 악성 행위를 수행하도록 유도가 가능하다. 이런 도구들에 내가 악성 행위들을 자연스럽게 끼워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보 탈취 지시사항이 삽입된 도구 설명,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태그와 태그 사이에 악성 지시를 포함해 가지고 네, 이렇게 그걸 이제 얘가 참조하는 과정에서 실행하도록 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아까 걔는 명령 자체에 그걸 껴넣는 거고 얘는 외부 참조하는 거에 자연스럽게 그 참조하는 데이터에 껴넣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제 문제점을 이 보고서에서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좀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프레임워크를 갖춰야 된다. 네. 자율적 의사결정 수준, 목표를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는지 평가해야 된다. 네. 메모리 활용 여부, 과거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지 평가해야 된다. 외부 도구 및 시스템 활용 여부, 네, API나 코드 실행 등 외부 시스템 호출 여부를 평가해야 된다. 인증 수준, 사용자 도구 에이전트 인증 체계 사용 여부를 평가하고 인간 개입과 다중 에이전트 활용 여부를 평가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순서예요. 6단계니까. 자, 대책은 의사결정 과정 기록을 추적 체계에 구축해야 된다. 아, 얘가 의사결정 해가지고 지가 했던 행위들을 다 추적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악의적인 행위들이 드러나도록 혹은 아니면 걔를 모니터링해서 걸러내도록. 네. 사람의 검토 승인 절차 도입. 그렇죠. 아까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람한테 한 번만 알려주기만 하면 네, 이런 것들을 이메일 사본을 악의적인 해커한테 보내주는 일은 없을 테니까. 최소 권한 부여, 실시간 모니터링, 신뢰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든지 이런 도구 같은 경우가 외부 도구, 프롬프트, 외부 데이터 이런 게 신뢰할 수 없는 도구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코드에 이 해커의 의도를 넣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애들 특히나 MCP로 활용 시 주의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요거 이제 2교시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AI 에이전트와 기존 AI LMM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냥 지원을 하느냐, 얘가 자율적으로 액션까지 다 하느냐. 요게 핵심. 자, 그래서 어떤 위험이 있냐?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얘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조작되거나 거짓된 정보를 그냥 참조해서 결정을 내려버린다는 거죠. 요런 부분들. 그리고 얘가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외부 도구를 활용하는 데 있는데 그 오염된 외부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네, 문제가 생기는 그 부분들, 네, 두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 일단은 위협이라는 걸 평가하는 걸 먼저 해야 되는데 얘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 메모리는 사용하고 있으며 외부 시스템은 사용하고 있어? 인증이나 인간의 개입 여부는 있어?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의사결정 차례를 구축하고 승인 절차 두고 최소 권한, 실시간 모니터링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